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남원 임실 순창 출신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입니다. 지난 8일 대한민국 국민은 정부로부터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을 향해 소위 쓰리노라고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더니 국민에겐 어떤 설명도 없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습니다. 사드 배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서 정작 당사자인 우리 국민은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습니다. 성주 국민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도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과 결정했으니 국민은 아무 소리 말고 따라오라고만 합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사드 배치가 과연 우리 국익에 맞는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인지 꼼꼼히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여러 차례 질문을 받으셨을 텐데요.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드 배치, 왜 한국에 배치키로 했습니까? 우리 한국에 배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한국의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국민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하에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가 되면 지금 북한의 핵이나 지금 있는 안보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북한의 위협은 다양하고 또 광범위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다층적인 이런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유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는 기본적으로 전쟁 상황을 가정한, 전제한 그런 배치 아닙니까? 북한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핵,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상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함으로써 국민들을 지켜나가고 국가의 안위를 바로잡는 것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 상황을 대비해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게 과연 어떤 실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답변을 감안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발언과 정황을 종합해 보면 과연 사드가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전략적 필요에 의해서 배치된 것인가, 이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스케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2014년부터 한반도 사드 배치를 본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내부에서 이 사드를 유럽에 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에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 14일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유럽에서 MD 체제 구축이 과연 필요한가, 명분도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한국으로 이번에 급히 오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의원님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금년에 들어와서 북한이 보이고 있는 핵 개발 의지, 또 핵 미사일 발사의 현황, 이런 것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년에만 27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 잠재적인 위협이 아니라 현재적인 그런 위협으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 다양한 모든 정책들을 다 감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검토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만일 그렇게 사드가 우리 전략적으로 필요한 그런 방어 무기라고 한다면 좀 정부가 일찍 사드가 한반도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왜 안 했는지, 2014년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처음 문을 뗀 이후에 사실 여러 차례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도 나올 때마다
늘 부인하거나 혹은 또 전략적으로 모호하거나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정말로 자신 있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왜 그동안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략 무기에 대해서 한 종 한 종을 배치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만 해도 당장 우리 이것이 과연 배치가 되면 건강에 어떻게 되느냐, 소위 농작물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조치하고 국민들에게 또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에 지금 우리 사드 논의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본격화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 답변하신 대로 전략무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고 전략적도 그렇고 우리 또 이 배치된 주변의 지역도 마찬가지로 민감하기 때문에 지난번 국방부 장관은 일개 포병부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서로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걸 더 일찍 충분히 국민적 절차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이 그걸 가볍게 말씀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전략무기의 한 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포괄적으로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가끔 제가 이제 그런 의문도 가져봅니다. 사실 이 군산복합체 이렇게 급히 결정된 배경에는 록히드 마틴사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란 핵협상이 사실상 타결되고 나서 재고를 소진해야 되는데 어딘가 한 군데 배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한국이 급히 선출됐다.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상황에 따른 안보를 지키기 위한 대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상황이라는 게 최근에 금년 들어서 북한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우리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누가 만들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북한이 그렇게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은 북한의 핵 고도화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다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결정되게 된 배경에는 사실 정부는 올해 9월 항저우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때 중국의 이해를 구한 다음 10월에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미국에 거부당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도를 보고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 것이 이게 결국 이 정부가 이 불신을 자초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총리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든 간에 미국의 압력이 일정 부분 있었다. 그래서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서둘러서 사드 배치를 결정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뭐가 아쉬워, 뭐가 부족해서, 뭐가 두려워서 국민들에게 절차적 이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이 지역을 결정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공개를 하고 또한 국회에 적어도 동의를 받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당할 텐데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생략하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조금 전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사드가 배치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된다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은 MD 체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KAMD 의원님 여러분 말씀드려서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그런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MD 체제의 편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MD 체제에 편입되는 것과 편입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MD 체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그런 협력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 체제의 개발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단계에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국방부 장관께서는 사드의 레이더 가동과 관련해서 24시간 하는 게 아니다. 1시간 정도만 하는데 나머지는 조기 경보 레이더의 정보를 받는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또 위성 등에서 정보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사드가 지금 성주에서 배치될 예정인 사드 자체가 독립적인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적어도 인공위성이나 혹은 조기 경보 레이더와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드에 편입되느냐 여부는 이게 개별적인 것이냐, 이게 뭐 북한을 겨냥하느냐, 아니면 중국을 겨냥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적어도 이 부분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MD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나중에 이제 우리 국방부 장관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충분히 러시아나 중국 쪽에 우리의 입장을 사전에 전했다 그러시는데 여전히 중국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나라마다 안보에 관해서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논의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에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해석하는 이런 또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많은 설명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그러면서 우리 국가 안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서로 그 입장들을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오해를 풀기 위해서 대통령께 이 사드가 적어도 이 전략적 무기가 아니고 MD 체제에 편집된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특사를 파견하는 것을 건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총리님께 들어가시고요. 우리 국방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수없는 의문이 있습니다. 북한의 1000여 개가 넘는 중거리 미사일을 사드 48개 요격 미사일로 막아낼 수 있을까? 또 바닷속에서 갑자기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을 탐지할 수 있을까? 또 고정식 발사대가 아니라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거 괴담이 아니라요. 그리고 한반도는 중심이 짧아서 불과 수분 만에 미사일이 날아오게 되는데 그것을 사드가 요격할 수 있을까? 더구나 이 대기권으로 마지막에 이제 들어오면 사실은 나선형으로 움직이거나 혹은 진동하기 때문에 이 사드가 과연 포착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작전 중심이 짧고 산악 지형이 많아서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한국에서 MD의 효용성이 없고 중국, 러시아와 갈등만 야기한다는 이유로 미국의 MD 참여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잘못 생각하신 겁니까?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한 정부 입장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은 MD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 대신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KAMD를 개발해서 적의 미사일에 대해서 대응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한 장관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이 사드가 조기 경보 시스템의 정보를 받고 인공위성의 정보를 받는다. 이건 어떻게 그거는 해석하십니까? 어떤 나라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 중에 조기 경보용 레이더가 몇 개가 있습니다. 또 패트리엇 같은 것은 자기 자체의 사격 통제용 레이더를 가지고 자기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드도 마찬가지 요격 미사일로서의 사격 통제용 레이더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또는 미군이 제공하는 이러한 조기 경보를 받아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MD 참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전국
작전을 하는 지역에서는 다 그런 개념으로 그러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MD 체제라고 하는 게 중국을 겨냥해야지 MD 체제에 편입되는 겁니까? 그 사드가? MD 레이더가? 체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갖는 미사일 방어 체제를 우리가 MD 체제 통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D 체제라고 하는 것은 동북아 이쪽 지역에서 적어도 아태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이 사실 그쪽에 미사일 그 담장을 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미사일 체제라고 미사일 방어 체제라고 볼 수 있는 MD 체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이 지금 장관께서는 본토만 방어하는 것이 MD 체제입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가장 전형적으로 얘기할 때 MD의 최초의 오리지널 한 그런 개념이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이 되온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BMD라는 용어로 진화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뭐 지역을 방어하는 뭐 유럽이면 유럽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국민의 정부 시대부터 이 MD에 관한 입장은 정부 입장으로 정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걸 유지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을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1994년 6월 미국은 북한이 IAEA 사찰을 거부하자 영변 핵시설에 대한 외과 수소식 타격을 시도하려 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는 언론을 통해서 또는 뭐 거기에 관계했던 당시 대통령께서의 자서전의 내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정부의 공식 문서로서 그러한 사실을 접해본 바는 없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미국의 선제 폭격을 암시하는 발언, 이런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였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4월 20일 데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시에 한미일 3국은 군사 대응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오바마 대통령은 그 6일 이후에 4월 26일 날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무기로 북한을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CBS 인터뷰에서 발언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안보 전문 정보회사 스태포는 북한 정밀 타격 작전 시나리오인 북한 핵위협 제거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닌데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도 뭐 보도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을 비핵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은 외교적인 또는 뭐 경제적인 또는 군사적인 뭐 여러 가지 그 옵션이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의 그러한 발언은 군사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여러 옵션 중에 하나를 뭐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전략적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대북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1994년처럼 언젠가 미국이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사드 배치한 거고요. 뭐 사드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고요. 미국이 뭐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사드는 결국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먼저 선제 공격하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선제 공격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전쟁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사드를 배치합니까?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억제 및 방어하기 위한 그 목적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48개 가지고 1000개 넘는 걸 방어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요. 여튼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사드는 지상 40에서 150km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이 탄도미사일의 핵폭탄이나 생화학 무기가 이제 탄두에 실렸을 경우에 이제 사드가 공격하고 나면 거기에 낙진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 그 의원님 핵폭발 또는 생물학 무기, 화학 무기의 폭발 때 생기는 여러 가지 그 피해, 뭐 낙진이라든지 방사능이라든지 또는 EMP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배척고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핵무기 같은 경우는 10km 이상에서 폭발을 하면 핵무기 자체가 폭발되어도 전혀 그러한 핵무기가 갖는 3대 그런 피해가 지상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기의 대류 현상이라는 것들 때문에 마찬가지로 생물학 무기나 화학 무기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 그 배척 고도의 그 고도는 틀립니다. 어떤 것은 10km, 어떤 것은 24km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가 의미 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배척 고도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서 있을 수 있는 적의 핵무기 탑재 미사일 또는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탑재 미사일을 요격해서 우리 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그 대기권 바뀌기 때문에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이 낙진이 없어진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한국에 안 떨어진다는 어떤 뜻입니까? 것은 소위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핵무기가 이렇게 장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이게 폭발이 돼야 되는데 탄두가 폭발됨으로써 그런 폭발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고 혹시 폭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핵무기의 효과가 지상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튼 이런 것을 증명할 실험이 이제까지는 없었던 것이고 이론적인 것이죠 거의.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드 괴담으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매우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게 아무리 높은 고도에서 역시 낙진이나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있는 것이 결국은 대류 현상을 통해서 언젠가는 지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론의 오류를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 5월에 메르스 사태, 접촉 2m, 1시간 정도 머물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데 결국은 대재앙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배척 고도 이상의 고도에서 이 문제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확인된 그러한 이론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핵무기 폭발하는 과정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원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수호천사입니까? 결국 저는 이번 사드 배치는 미사일 방어 체제를 완성시키려는 미국의 압력에 우리 정부가 굴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빈수지, 부득찰 일적, 즉 10사람이 지켜도 도둑 한 명을 막지 못한다 했습니다. 실효성이 검증 안 된 사드 10부대가 있어도 북한의 순간적인 동시다발적 공격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전쟁에 대비해서 튼튼한 방패를 만들기보다는 상대가 창을 내려놓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사드 문제는 우리의 경제, 외교, 군사, 안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정이 들어가는 문제이만큼 정부가 먼저 국회 비준을 요청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고 봅니다. 국회 동의 과정을 통해서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수렴하고 사드 검증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반세기가 지난 만큼 한미 상호 방위조약과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이런 것들도 개정을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정부의 당당한 자세와 이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종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